네, 이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제목입니다. 방첩사의 반헌법적인 업무 보고는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군 정보기관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되거나 오히려 군을 탄압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첩사가 1980년대 전두환의 보안사로 회귀하였고 그 진상을 밝히는 충격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첩사의 2022년도 보건 업무 12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여인형이 들어오면서 더욱 강화된 추가 보건 업무 22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편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과거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 내란에 다시는 관여치 못하도록 차단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방첩사령부가 부대혁신 TF를 설치하고 47개의 폐지 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8일 방첩사령관이 된 여인형은 이 12개 업무를 부활시킨 데 그치지 않고 더욱 공세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47개 가운데 12개를 뺀 나머지 업무 가운데 대부분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 복원한 업무는 22년도에 12개의 업무를 복원할 때조차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임무를 다시 복원해서 광범위한 대국민 사찰을 실시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완벽하게 전두환 보안사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폐지했던 업무입니다. 왼쪽에는 구 기무사에서 폐지했던 업무 22년도 부대혁신 TF에서도 이것을 다시 살리겠다고 마음먹지 못했던 그 업무를 다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방첩 이를 통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겠다는 그 근본은 모두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부활시켰습니다. 기획해서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사 자체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 수집 업무는 내사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 사회적 관계,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별하여 사찰 대상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언제든지 수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사 작업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 업무를 하였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업무도 부활했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해서 왜 신용정보를 자신들이 조회하고 그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취득해서 축적해야 하는 것입니까? 특정 기업을 줄 세우고 정권 코드에 맞는 업체가 방산업 혹은 국방 획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업체는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즉 줄 세우기와 정권 코드에 맞는 업체 선별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랄 만한 일은 대북 관련 정책 제언입니다. 국방부 합참에는 정보본부가 있습니다. 합참이 따로 있고 국가정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관련 정책 제언 업무는 그 이전 과거 보안사가 하던 업무로서 폐지됐던 업무인데 군 정보기관이 정책 업무를 아예 대놓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이것을 때로는 방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때로는 상시적으로 월 1회 국방장관이 대통령이나 안보실에 대북 정책 관련해서 업무를 제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대외 해외 담당 차장의 보고도 안 믿고 유튜브 놀이에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민군 갈등 요인 진단 및 관리라고 하는 업무를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민군 갈등 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범위는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두 위협 요소로 취급하고 진단 관리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도대체 방첩사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불법 업무로 아예 2022년에조차 다시 살아나오지 못한 업무를 여인영이 되살린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 추미애 단장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겠습니다.